내용이거든요. 보자. 평행선과 넓이의 관계가 있다고 있습니다. 자, 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윗줄이랑 아랫줄에 빨랫줄이 지나가. 평행이에요. 평행.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평행선 두 개가 있을 때 아래쪽 선에서 두 점을 잡아. 아무 점. 그리고 연결해. 그 삼각형이 되려면 세 점이 필요하니까 두 개가 고정됐으면 듣고 있니? 지우리도 아랫줄에서 두 점을 잡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윗줄에서 위에 지나가는 점 중에 한 점을 찍고 연결해 보면은 삼각형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얘를 얘를 사용한 다음에 다른 지점도 찍어도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릴 거. 그럼 여기서의 지점은 뭘까요? 평행할 때는 밑변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과 그리고 저기 위쪽에 아무 점을 연결한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넓이가 같을 거예요. 왜 그럴까? 삼각형의 넓이의 정의가 뭐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애초에 평행하면 꼭지점으로부터 밑변에 직각으로 쟀을 때 이 길이, 높이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다가가는 이 길이가 높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치? 따라서 이쪽에 밑변 곱하기 높이, 이쪽에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밑변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으니까 곱해가지고 똑같겠죠. 오케이? 그럴 것 같지 않니? 숫자로 예시 안 들게. 숫자로 예시 안 들 테니까 그냥 되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밑변 곱하기 높이가 나서 넓이는 항상 같습니다. 오케이? 당연히 평행할 때만 되는 거예요. 평행할 때만. 듣고 있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평행할 때는 꼭지점 자리가 달라도 넓이는 똑같은 거야. 그럼 봐봐. 나는 지금 두 개만 그었지. 너희가 죽을 때까지 밑변을 고정하고 아무 점을 그어도 넓이가 다 같다고. 얘도 같고 얘도 같아요. 오케이? 마치 여러분들 연상할 때는 스케이트 타듯이 이렇게 미끄러져도 돼요. 이렇게 미끄러져서 넓이를 이렇게 조작해도 넓이 똑같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그 모래사장 가면 모래 같은 걸 막 이렇게 착각 만들듯이 뭐 하잖아. 가지고 놀잖아요. 안 놀아요. 흙 같은 거 쌓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면적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이 평행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바라봐도 넓이는 계속 똑같다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밑변이 고정돼 있으면 넓이는 같습니다. 언제? 꼭지점이 평행선을 따라가면서 움직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밑변과 높이가 같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풀 때 결국 유형들을 보면서 문제에서 넓이가 같단 말이어도 같은 넓이 찾기예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넓이 같단 말이 없어도 저 도형은 밑변이 같고 평행선이 있기 때문에 넓이를 그냥 복사해도 되겠다, 같게도 되겠다 여러분들이 연상할 줄 아시면 되고, 그거는 일단 문제 풀면서 넓이를 저렇게 옮기는 게 있구나 하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주제는 뭐다? 밑변이 같을 땐 꼭지점을 따라갔을 때 넓이가 평행할 때는 똑같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다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두 번째 평행선이 있을 때, 아까는 여기 밑변이 똑같았잖아. 근데 밑변이 다르더라도 아랫줄에서 두 점을 연결하고 위의 꼭지점에서 연결을 해버려요. 이 넓이. 그리고 아래쪽의 옆 동네에서 이 길이를 연결해서 이 넓이를 만들어 보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주는 뭐냐면 평행선에 대해서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재면, 얘를 내가 A cm, 얘를 B cm라고 부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주는 뭐냐면 맞습니다. 큰 녀석과 작은 녀석의 넓이의 비교하면은 항상 밑변 곱하기 높이 해야 되겠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지. 근데 높이가 똑같잖아. 따라서 약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넓이의 b는 자 밑변의 b로 밑변의 길이만큼 비례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될 겁니다. 왜? 긴 만큼 넓이도 커질 테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넓이도 커질 것 같아. 즉 이걸 정비례라고 부르거든요. 정비례. 커지면 커질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높이가 같을 동안에는 밑변의 길이랑 밑변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그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대표로 비교하는 거랑 같은 말이 됩니다. 대표로 그냥 약분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래도 되겠다는 걸 연상할 줄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끼리 비교하지 말고 밑변으로 대체해도 되는 거다. 대체해도 되는 거다가 여기서의 하나의 그냥 사용법입니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되겠죠? 안 되겠습니까, 설마? 여기에 3cm고 여기 2cm면 넓이가 몇인지 몰라도 약분하면 3대 2일 거예요. 넓이가 3대 1일 거예요. 오케이? 5cm, 1cm면 5대 1일 겁니다. 어쨌든 길면 길수록 넓이도 커진다가 우리가 비례식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언제? 평행할 때. 오케이? 평행할 때 그렇게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도 된다라는 게 다 책에 써 있고 일단 그거는 연습 좀 해볼겠습니다. 오케이? 자, 옆에 개념 원리 확인하기로 봅시다. 다음 주 보시면 돼요. 우리는 바로 이쪽이고. 자, 문제 한번 읽어볼래? 1번 옆에 들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D랑 선분 BC가 평행하게 그런 사다리꼴 안쪽에서 대각선의 교점을 알파벳 O라고 했을 때 다음 삼각형의 넓이와 같은 삼각형을 찾으시오. 이건 찾는 거야. 얘들아. 이런 문제. 사다리꼴이 있어. 대각선이 연결돼 있어. 교점이 오고 여기 A, B, C. 1번 혹시 보이세요? 삼각형 A, B, C의 이거 넓이란 소리예요. 넓이. 삼각형 기준 넓이를 주로 많이 대표로 봅니다. 넓이는 누가 같을까? A, B, C랑 넓이 같은 거 혹시 보이세요? 색칠해봐. 색칠해봐. 색칠 어디 있어? A, B, C. 여기지. 쌤, 이 좌변의 넓이랑 같은 게 여기에 숨어 있다고요? 있어요. 어디 있죠? 아까 소개해 준 거. 같은 넓이를 찾을 땐 밑변은 공유하고 꼭지점 자리를 이렇게 밀어도 돼. 쭉 얘들아 밀어봐. 평행선을 따라서 밀어봐. 얘를 이쪽으로 밀면 이쪽을 연결했을 때 어차피 같겠죠? 아니 평행선을 따라서 움직인 꼭지점이잖아. 그러면 넓이는 보존이 돼요. 밑변이 같으니까. 따라서 끝났어요. 뭐 쓰면 돼요? 얘가 이쪽으로 옮겨진 차리 DBC. 그냥 삼각형 DBC는 넓이가 같다는 거야. 합동이라는 게 아니야. 넓이만 같으면 된다고. 오케이? 두 번째, ABD랑 합동을 찾아볼래 얘들아? ABD.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면 됩니다. 넓이가 같을 것 같은 그 색칠을 한번 해봐. 색칠. 어딨어? ABD. ABD는 여기 살고 있지. 여기. 색깔이 없어. 초록색으로 밀게. ABD 여기 있어. 이 넓이랑 똑같은 모양이 어디 살고 있을까? 바로 돌려서 보시면 밑변을 고정하고 꼭지점을 평행선 따라서 움직인 여기로 연결해서 바라봐도 넓이 똑같대. 이게 고정이잖아. 앞쪽으로 박은 다음에 얘가 움직였잖아. 그럼 넓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몇이에요? 삼각형은 누구냐? A, 뭐 C, D, A, C, D 하면 됩니다. 오케이? 꼭지점이 움직인 평행선과 움직인 새로운 자리로 연결해 봤을 때도 넓이가 보존이 된다가 거기서의 어떤 교훈인 거예요. 넓이 공식. 오케이? 세 번째 뭐야? 삼각형 아보 ABO는 넓이가 누구랑 같을까? ABO 색칠해봐야지. ABO 어디 있어? ABO 여기 왼쪽 그 코난 넥타이 모양이네. 코난 넥타이 모양. 알았어요. 요 문적. 이 어떻게 구하지? 얘는 이 넓이는 문제가 다음 주에 힌트가 있죠. 뭐에서 뭐를 빼면 된대. 얘는 연장했을 때 A, B, C 삼각형
삼각형 ABC의 면적에서 빼면 되겠지. 바로 이 녀석의 반대쪽. 요만큼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OBC. 어차피 그러면은 전체에서 이만큼을 뺐으면 여기 남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또 첫 번째 빈칸. 삼각형 ABC입니다. 근데 아까 삼각형 ABC 뭐였죠? 삼각형 ABC 넓이를 어떻게 바꿔치기가 되지? 요거를 이쪽으로 밀어서 연결하자. DBC랑 같다 썼잖아. DBC 넓이가. 따라서 얘를 삼각형 DBC로 대체하면은 대체해요. 얘는 그대로 쓰고 얘를 바꿔치기 해서 바라보면은 결국 뭐가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얘들아 DBC에서 OBC를 뺀다는 게 무슨 의미야? 의미 색칠해봐. DBC에서 OBC를 빼면은 DBC에서 여기에서 이만큼을 뺐으면 여기를 남겠죠. 따라서 그래가지고 얘들끼리 같아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마지막 삼각형 DOC 도크. 순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읽으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의 결론은 뭐다? 그냥 평행할 때는 넓이가 같은 자리가 계속 있으니까 이렇게 밀고 바라봤을 때 같은 넓이 대 그 다음은 왼쪽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빼서 바라보면 오른쪽에 저기랑 똑같은 관점이 되는 겁니다. 대칭이란 소리가 아니야. 넓이를 구하는 변화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마감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했어? 1번 풀 때 뭐 했어? 문제를 보면 색칠했지. 너희도 실제로 문제부터 색칠해야 돼. 아씨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어디로 바꿔치기 하지? 이렇게 평행선을 따라서 이렇게 밀어보세요. 좀 밀고 연결해. 그러면 그때 도형이 넓이가 구해질지어다. 아멘. 한번 이번 시간 드릴게요. 이번 한번 문제 읽어보시고 평행할 때 어디 삼각형이랑 어디 삼각형은 넓이가 같을까? 합동인 거 말고 넓이를 찾아야 돼. 넓이. 같은 넓이일 것 같은 자리를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ACD는 누구랑 넓이 같을까? 그 그림을 빨리 봐봐. 삼각형 ACD의 넓이는 누구랑 같을 것 같아? ACD를 따라가고 나서 봤을 때 보이시? 이거 없습니까? ACD 봐. ACD 여기 있지? 이 넓이랑 같은 곳이 어디냐? 바로 A, D, E? 노! 그러면 안 돼요. 걔는 왜? 얘들끼리 평행한 말이 아니잖아. 그럼 얘를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된다. 그럼 평행한 곳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그럼 봐봐. 지금은 얘가 평행하니까 머리를 돌려서 얘를 고정하고 얘를 밀어야 돼요. 즉 이렇게 갔어야 돼, 얘들아. 에이스. 이게 올바른 넓이에요. 밑변을 고정하고 꼭지점만 움직인 게 지금 이쪽이 맞아요. 왜? 평행한 곳을 먼저 보세요. 여기가 평행이 아니야. 그치? 여기. 그래서 이쪽이 그나마 자연스럽다. 따라서 삼각형 에이스, AC라고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거야? 따라서 사각형 ABCD의 넓이는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 쌤, 사각 ABC 어딨어? A, B, C, D 못생긴 사각형이잖아. 못생긴 사각형. 근데 이 녀석의 넓이는 이쪽 자리랑 이쪽 자리를 더하면 이 전체가 꽉 차겠지. 근데 어차피 이쪽은 이쪽으로 밀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따라서 사각형 넓이는
이쪽으로 밀면 결국 요만큼의 넓이로 대체할 수 있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그어도 있었지만 이쪽은 가만히 두고 요 뾰족한 부분을 이쪽으로 밀면 이쪽 넓이로 대체할 수 있고 빨간색 이쪽이니까 따라서 이거 더하기 이거를 볼 수 있고 요 삼각형 넓이만큼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자리 뭘까? 빈칸은 잘라서 동치는 거예요. 잘라서 밀어. 그리고 다시 붙여. 더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각형 ABC 더하기 원래는 ACD지. 전체 면적은 삼각형 두 개 합이지. 근데 얘는 가만히 두고 삼각형 ABC는 가만히 두고 요 ACD를 방금 전 단계에서 같은 데를 찾았잖아. 얘는 이쪽이잖아. 그래서 삼각형 AC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 얘랑 얘는 같이 보면은 ABC, AC는 더하면 이거 한 마리잖아. 한 마리. 따다다단이잖아. 그래서 마지막은 삼각형 ABE로 대체할 수 있다고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 여기서의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못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잘라서 이쁘게 다듬고 붙이면 다른 도형의 넓이로 대체할 수 있다가 여기서의 교훈이야. 그 자를 때 기준은 뭐야? 자르고 나서 해야 되는 거? 평행선이 있을 때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허락받은 겁니다. 이건 허락해 준 거야, 수학에서. 사용할 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발상의 연습을 해야 돼요. 색칠하면서 아씨 어떻게 하지? 아 이쪽이네. 이쪽에 다 더하면 이게 이쪽으로 밀리겠다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4번 문제는 뭐라는 주장이 되냐면 밑변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평행선 사이에서 넓이는 전체 넓이는 밑변의 길이로 정비례. 비교해서 비례식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번 문제 볼래? 문제 읽고 한번 읽겠지만 문제 읽고 있어요. 삼각형이 문제인데? (7cm, 8cm, 6cm를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하나만 해볼까요? 일단 문제에서 뭐 할 거냐면 7cm짜리 이렇게 연결하면 8cm만큼 나오고 이렇게 연결하면 6cm 나오는 어떤 가상의 도형이 있어. 가상의 도형. 자 문제에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1번 뭐가 돼? BD 대 DC 비교하래. 일단 BD랑 DC 비교해봐. 몇이야? BD, DC는 8대 6이니까 약분하면 한 4대 3꼴이죠. 1번의 문제는 이해되니? BD 대 DC를 비교하래. 그럼 8대 6이니까 그냥 4대 3이죠. 2번은 그치. 그 다음 요 삼각형 큰 삼이 넓이 몇이야? 이게 몇이에요? 근데 얘만 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8, 7에 56 나누기 하면 28만큼 넓죠. 괜찮아요? 3번은 문제 상황이 이해되니? 2번은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넓이 3번은 삼각형 이거의 넓이를 구하래요. 선생님 넓이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7cm 여기 보이니까 꼭지점으로부터 직간이 이 길이.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니까 6, 7에 42 나누기 하면 21이 되죠. 16에서 나누기 하면. 그치? 그 다음 보세요. 4번. 방금 구한 넓이를 한번 비교해봐. 비교해봐. 몇 대면 나왔어? 아까보다 4가 똑같이 나왔죠. 왜냐면 7로 나누면 4대 3꼴이니까. 따라서 실제로 여기 하나 증명한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할 때 어차피 밑변 높이가 같으면 애초에 밑변 대 밑변만큼 8대 6, 4대 3만큼 넓이도 삽삽 나와요. 오케이? 그걸 그냥 하나 알려주는 예시인 겁니다. 4대 3, 넓이도 4대 3 나온 거예요. 부풀려졌다가 약분하니까 똑같아진 거였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거든. 오케이? 높이가 같으니까. 좋아요. 서문 한번 해보세요. 서문 문제. 3cm, 6cm인 삼각형 두 개가 있어. 근데 높이가 똑같아. 그럼 뭐 하면 될까? 넓이의 비례식을 보세요. 누구 대 누구는 몇 대 몇이다. 따라서 작은 녀석과 큰 녀석의 넓이는 몇 대 몇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1대 2죠. 왜? 3cm, 6cm를 비교하면 3대 6, 1대 2잖아. 그치? 근데 그게 뭐랑 같을까? 문제에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1대 2지만
요 전체 넓이가 36, 36이래. 그러면 요 왼 면적이랑 오른쪽 면적은 몇 대 몇으로 가져가야 될까? 길이만큼 비례배분 해주면 되겠죠. 비례배분. 기억나죠? 비례배분. 내가 주고 싶은 전체 양을 비에 맞춰서 푸는 거. 바로 1과 1을 더하면 총 3개인 거죠. 그럼 3개 중에 1개랑 3개 중에 2개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36이라는 전체에다가 3개 중에 3분의 1만큼을 곱하면 여기 12만큼 나올 거고, 다음에 마찬가지로 36 전체에다가 3개 중에 2개를 곱하면 24만큼 넓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12, 24로 넓이를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 이게 하나의 예시인 거야. 밑변의 길이를 줬으면 넓이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거예요. 몇 대면 약분의 수 같은 넓이입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쪽. 아, 평행선이 된 넓이를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연습할 거고, 그때 넓이를 자른다라는 발상을 많이 써요. 다시 한번, 넓이를 잘라서 이어 붙이면 다른 도형의 넓이로 바꿔서 즐겨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뭐 거기 위에 문제는 바로 읽어보시면 되고, 바로 확인 문제 한번 해보세요. 저 도형에서 분홍 색깔의 넓이는 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분홍 색깔의 넓이는 확인 문제 보시면 돼요. 확인 문제 1번. 선이 여러 개 있어. 어쨌든 넓이는 몇일까? 확인 문제 1번. 이 분홍색 넓이 몇이지? 못생긴 사각형이야. 사각. 근데 보이는 걸 믿지 말고 얘들아 상상해봐요. 이 넓이랑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에서 좀 선들을 따라가세요. 따라가. 그러니까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따라가면 되는데. 바로 저랑 같은 생각 했습니까? 일단 타로 잘라.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선을 잘라. 그 다음에 1번 자리랑 2번 자리 중 여기를 이쪽으로 밀어도 되겠죠. 그치. 넓이는 어차피 보존이 되니까. 보존 받잖아. 넓이 같잖아. 그래서 이쪽 솟아오른 넓이를 평행선을 따라서 밀면 이쪽 밀면 이쪽 꼭지점 연결한 이쪽 넓이를 대체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밀어서 이쪽 대체되는 따라서 이거지만 이걸로 대체되겠죠. 칼로 툭 잔다리 하는 거예요. 그냥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가 저 사각형 넓이로 대체할 수 있고,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6을 끝내시면 돼요. 오케이? 나누기까지. 그러면 36만큼 더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문제에서 등장한 선들을 잘 보세요. 어디를 기준으로 끊을지는 연습해보면 돼요. 지금은 이쪽 선을 기준으로 잘라서 보면 평행선도 맞고 꼭지점 움직일 수도 있고, 연결해서 봤을 때 이렇게 긴 삼각형이 나오죠. 그만큼 넓이를 줄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평행선일 땐 넓이를 옮길 수 있다야. 자, 이제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 2번 문제 주제는 뭐죠? 바로 넓이의 비예요. 넓이의 비. 삼각형이 길고 뭐 작다 이런 것도 충분히 비례식을 세워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얘들아, 간단한 문제인데 봐봐. 대표 문제 이번에 쉬워요. 바로 삼각형이 있는데 뭐였어? 여기 대 여기가
한 2칸 대 3칸이래. 그게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2대 3꼴이래 길이가. 그치? 2대 3, BP 대 PC가. 근데 이만큼의 넓이가 몇이지 예상하래요. 이 몇일까 넓이가? 자 근데 문제에서 전체 사각의 넓이는 50이래. 그럼 여기 몇일까? 50이고 이 조그마한 여기 바로 비례 배분. 밑변의 길이가 2대 3이면 넓이도 2대 3이겠죠. 밑변도 2, 3? 여기도 2, 3이어야 돼. 근데 2대 3이 되려면 50이라는 전체에다가 전체 넓이에서 2조각을 더하면 5조각. 그 중에 나는 2번 방으로 갈 거야? 3번 방으로 갈 거야? 3자리가 공방어니까 분자는 3. 갖고 나면 넓이는 30만큼 넓고 20만큼 넓어야 되겠죠? 30이 정해야 돼. 오케이? 비례식 세울 수 있겠니? 긴 만큼 넓이도 커. 짧은 만큼 넓이는 작아져. 근데 그때 비례식은 사용하는 법이에요. 아유 빨리. 자 얘들아 아래 있는 확인 문제 이건 좀 어렵긴 한데 고민해보세요. 확인 문제 이거는 주어진 도형을 보면서 넓이가 몇 정도로 짜그라져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 왜 삼태 왜 그래? 하기 싫어? 하지 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왜 이래? 확인 문제 이번 해보세요. 몇 분의 며칠 곱해야 넓이가 잘 작아질까? 비례 배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넓이랑 숫자기 때문에 주는 거야. 양을 주는 거야. 얘들아 문제에서 큰 삼각형의 넓이가 64래. 그 다음에 여기가 찍찍 그어지고 여기도 찍찍 그어졌어. 근데 여러분 문제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죠? AP 대 뭐 PM인가요? 이거 대 이게 한 3대 5래. 그러니까 어린 진작했을 때 한 3칸 대 5칸 대. 그러면 이 넓이 몇이 가져가야 될까? 자, 맞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안 됩니다. 천천히 들어가 보자. 일단 얘들아 전체가 64니까 이 빨간 선을 따라가면 왼쪽 넓이랑 오른쪽 넓이는 1대1이겠죠. 길이가 1대1이니까 같은 길이니까 1대1. 그럼 1대1이니까 전체 넓이를 몇 배 해주면 이만큼의 반조각이 나올까? 2분의 1 바꾸면 되겠지. 몇 나와? 30이 30이 나오니? 일단 여기까지 기억해놔. 아 구할 수 있는 넓이를 일단 먼저 구하세요. 비어있는 번호 넓이 구하세요. 30, 30씩 가져가야 공평하잖아. 1대1. 넓이, 높이가 똑같으면 좀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맞습니다. 대가리를 돌려서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어? 이 전체가 32만큼 보지. 이게 새로운 전체가 된 거야. 전체 30인데 밑변의 길이가 몇 대 몇이야? 3대 5니까 이렇게 옆에서 그려줘요. 이렇게 돼 있잖아. 3칸이고 5칸인 자리에 이렇게 선이 연결돼 있고 이 넓이 구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돌려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전체가 몇이라고? 30이면 넓다고 이게. 라고 보면 될까? 맞습니다. 총 8개 중에 3 더하기 5는 8개니까 8개 중에서 이 넓이에서 이쪽 왼쪽이랑 오른쪽의 넓이는 3칸 대 8칸이 5칸이니까 8분의 5배 주면은 이만큼의 찌꺼기가 나오겠지. 전체 부분을 구하는 거야. 부분. 곱한 만큼이라고. 비율을 곱하면 되지.
전체 개수분의 해당 개수. 8개 중에 5개를 주면 돼요. 오케이? 몇이야? 20. 약분하면 4, 5, 20, 20만큼 넓고 실제로 여기서 그거 여기는 한 12만큼 넓을 겁니다. 자, 그런 거 하는 게 지금 파트라고. 편식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얘들아 시험 나와요. 어쨌든 넓이하는 관점도 이렇게 옮겨서 풀 건데 곱한 만큼인데 그 분수는 여러분들이 개수로 바라보시면 돼. 개수. 몇 개 중에 몇 개. 길이도 개야.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3대 5니까 8분의 3, 8분의 5를 딱 곱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예시인데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보조선을 긋거나 넓이를 표현하는 건데요. 길이만큼 넓이를 가져간다. 길이만큼 넓이 가져가야 돼. 뭐 문제 같은 경우 여기 대표적인 문제는 쉽습니다. 바로 확인 문제 3번 가보세요. 대표 문제 3번은 너무 쉽게 설명돼 있고 전체 표현하면 나누기 2하면 20, 20 가져가고 또 몇 분의 몇 곱하면은 나온다고. 바로 확인 문제 3번 가보세요. 3번 문제. 3번 문제 다 좋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서. 비례식을 준다? 몇 대 몇인지 보세요. 넓이를 잘라. 곱해. 작아지는 방향인지 커지는 방향인지 볼까요? 전체 넓이 60이야. 저 왼쪽 모퉁이의 넓이는 몇 나오나요? 얼추 몇 나올까? 얼추 20? 너무 큰데? 20 나왔어요? 문제에서 B 대 1C가 몇 대 몇인지 써있어요. 1대 이만큼, 길이만큼, 길이 1대 2, 1대 2야.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61. 여기서 주시할 게 있습니다. 주시할 게 있어. 어디 걸린 거. 바로 마법의 보조선. 여기 한번 하이포지 그거 봤나요? 대각선 한 번만. 그럼 여기 사각형식 보이세요? 요 넓이 몇이에요? 사각형의 반쪽알이니까 나누기 2에 보시면 일단 빨간색은 30인 건 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조선이 그어야 돼요. 이거 한 번 못 보이게 대각선 그어봐야 돼. 그럼 보이는 거 있니? 이 빨간 삼각형 안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노란색이 포함되어져 있잖아. 근데 몇 대 몇으로 포함되어 있어? 1대 2 정도로 잘려 있으니까 전체 넓이 30에다가 곱하면 돼. 3개 중에 1개. 3분의 1을 주면 길이만큼 이만큼 가져간 넓이라고 약분해 주시면 응답은 1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각형으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으로 잘라서 봤었어야 돼요. 그래야 아다리가 맞지. 삼각형에 밑변이 공유돼 있으면 넓이는 높이랑 비례하기 때문에 높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길만큼 넓이를 가져가니까 30인 걸 찾고 한 개랑 두 개로 뿌려줘야 되니까 10, 20만큼 가져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런 거 하는 거라고 지금 파트가.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사다리꼴.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넓이 구하기, 사다리꼴의 대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형입니다. 일단 3번 문제, 대표 문제 보고 같이 가자. 이건 왜 확인 문제 바로 못 들어가요? 어려워서. 자, 문제 볼게. 얘들아, 사다리꼴이 있을 때 사다리꼴. 대각선이 그어져 있어. 사다리꼴이야 이거. 등변 사다리꼴 아니야? 몰라요. 자, 사다리꼴이 있는데 문제에서 BO 대 OD가 3대 1이래. 뭐라고? BO 대 OD가 3대 1이래. BO, OD. 그다음 문제에서 그 다음 상태에서 바로 끝이에요. 자, 문제에서 AOD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제곱센티미터인가요? 6제곱센티미터일 때 ABO도 구하고 OBC도 구하는 그런 엄청난 문제예요. 뭐 하면 되겠어? 일단 봐봐. 문제에서 준 걸 보고 내가 아는 걸 바라보세요. 3대 1인 거 줄 수 없고 6인 거 사용해야 돼. 첫 번째 뭘까?
구하라는 1번 이거 아니야? 색칠해봐. 구하라는 게 알파 함수 따라가면은 A, B, O가 여기죠. A, B, O 자리. 이걸 맞히죠? 맞습니다. 밑변을 공유하고 있고, 밑변의 연장선을 공유하고 있고, 높이가 똑같다 싶으면, 자, 길이가 1대 3이니까 넓이도 6대 땡땡이 3대 1이 되려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18이겠죠. 세 칸 대 한 칸이잖아. 근데 넓이가 얘가 먼저 6을 차지했잖아. 그러면 6배 됐으니까 6배 할게. 오케이? 그 다음에 OBC 여기 구하래. 사실 뒤에 자원에서 나오긴 하지만 미리 쓴다면,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여기가 1대 3이고 줬었으니까 걔를 이쪽 대 이쪽으로 바라봐도 길이가 1대 3이겠죠. 한 칸 대 세 칸, 한 칸 대 세 칸, 그리고 한 칸 대 세 칸.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구한 18에다가 1대 3이 되게 넓이를 비교하려면 얘를 18 대 물음표가 1대 3이 밑변의 길이만큼 넓어지려면 이 물음표는 아마 54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3배 한 만큼 주면 되겠죠. 3배. 따라서 정답은 54. 이렇게 마감하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건 뭐다? 사다리꼴에 밑변의 길이처럼 보이면 넓이를 비례식을 세우세요. 몇 대면 몇 대면. 그리고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확인 문제 4번인데 일단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문제에서 준 비례식을 옮겨 2대 3? 거기다 색칠해서 2대 3을 적어. 2, 3, 2. 자, 문제에서 준 게 AO 대 OC의 B야, B. 비교. 자, AO 대 OC가 2, 3이니까 적어라, 빨리. 그죠? 아, 너 두 칸 대 세 칸이면 적어놓으면 돼, 일단. 2, 3, 2. 오케이? 2, 3, 2, 3이야. 근데, 이 길이를 왜 줬을까 하면서 고민해봅시다. 자, 우리는 문제에서 또 준 거 색칠해봐. 문제에서 뭐 줬어? A, B, O의 넓이가 몇 나왔대, 실제로? 28 지금부터 나왔대요, 28. 따다다다니 28.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 우린 얘기하고 싶어. 너무 보고 싶지 않아? 너무 보고 싶어. 얘랑 얘 관련성. 바로 맞습니다. 한 번에 못 구해요. 일단 잘라서 여기부터 그려야 돼. 잘라서 여기부터 그려요. 이 몇이야? 2주. 얘는 2대 3이고 밑변이 연장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높이가 똑같아서 28과 땡땡이 2대 3이 되려면 여기 넓이 몇일까요? 42. 35, 42. 왜냐면 봐봐. 지금 2대 3이라는 작은 거 대 큰 게, 길이 대 길이는 넓이 대 넓이로 비례식을 세우세요. 28 대 몰라요. 그냥 네모로 하는 거예요. 이 넓이를 네모로 하는 넓이. 28 대 네모를 비교했을 때 있으려면 여러분들 어디 들어갑니까? 뭐 내항의곱과 외항의곱 같아야 되겠죠. 아니면 내항의곱과 외항의곱이 좀 유치하다 싶으면 배수를 보세요. 배수. 2가 28이 되려면 14배 했잖아. 14배. 얘도 14배 해줘야 되니까 3 곱하기 14배 보시면 곱하기 14배 보시면 여기 40만큼 넓어야 돼요. 오케이? 2대 3? 넓이도 2대 3. 근데 28이 3으로 변하려면 비례식을 세우면 이런 관계를 거쳐야 되니까 40이만큼 해야 약분했을 때 2, 3 나와요. 오케이? 그다음 끝났습니다.
여기도 구해야 되죠. 여기. 근데 여기가 42인 거잖아. 얘 비교했을 때. 근데 여기는 어차피 여기 뒤집어서 보면 28, 28이. 그래서 전체 넓이는 이걸 더한 만큼. 그래서 28 더하기 42에서 전체 넓이는 70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답은 70이었어요. 70. 넓이를 구하는 동안에 b를 사용해서 몇 대 몇을 연습하셔야 되고, 사실 여기 뒷단원까지 가려면 계속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지금 생소할 수 있어도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결론이 뭐다? 첫 번째, 평행선이 있으면 밑변이 고정돼 있으면 뭐하자? 꼭지점을 움직인다 한들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많이 썼죠? 즉 이렇게 스케이트 탄 다음에 연결해도 넓이는 똑같습니다. 미끄러지듯이 가면 돼요. 미끄러지듯이. 넓이는 똑같아요. 밑변이 같을 동안에는. 다음은 삼각형 밑변을 갖지 않더라도 긴 만큼 짧은 만큼 높이가 똑같다 싶으면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쪽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94쪽이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홈워크입니다. 여기다 조금 워크. 지금 6쪽도입니다. 95쪽, 96쪽도. 여러분들 그 개념 원리 있는 중단은 마무리하기 위해서 스텝 1이랑 스텝 2가 있죠. 스텝 2는 발전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풀 거고, 스텝 1까지만 풀어보세요. 지금 11번까지입니다. 11번까지. 96쪽에 11번까지 전부 풀어보기. 이게 일단 그 내용이 될 거고. 너무 피곤해 하시는데 주말이면 더 잘 안 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죽어? 뭘까? 늦잠 잤어? 아니 뭐 왜 이렇게 졸리지? 시간 2시 5시라서 졸리면 안 돼. 남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자, 102 쪽으로 갑시다. 102 쪽. 넘겨보시죠. 102 쪽. 사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을 통과하신 여러분들은 다음 단원에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처음 배우는 개념. 이거 초등학교 때 안 배우고 중학교 때 처음 배우는 내용이에요. 아주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닮음입니다. 닮음. 닮음에 대해서 갑시다. 닮음. 102쪽이에요. 102쪽. 자, 여기 진짜 쉽습니다. 앞에 좀 쉬우니까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중1 때는 두 개의 물체가 완전 똑같아요를 합동이라고 불렀었어요. 포기할 수 있는 거. 합동이라고 불렀던 기억나? 합동. 그치? 근데 합동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합동보다 조금 약하지만 수학에서 좋아하는 단어. 닮음이라는 단어 쓸 거예요. 합동보다 좀 약해요. 봐봐. 자, 우리가 닮음이란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두 개의 물체가 있어. 두 개의 물체가 있어. 삼각형으로 얘기해줄게. 자, 두 개의 도형이 있는데 뭔가 비슷해 보이다, 닮았다? 라는 걸 어떻게 약속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 하잖아요. 이렇게 확대되고 축소되는 게 닮음의 원리예요. 그게 닮음의 원리라니까 애초에 닮음의 원리 쓰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얘가 닮았다는 맞습니다. 모든 길이들이 똑같은 배수가 될 때, 즉 엿가락씩 당기듯이 예를 들어 4를 2배 하면 8, 10, 12. 즉 모든 변의 길이가 배수가 일정할 때 얘들이 닮았다라고 부를 거예요. 나 지금 예를 들어 뭐 한 거야? 2배 한 거예요. 오케이? 3배 해도 돼요. 따라서 우리가 주인공과 상대방이 닮았다라는 건 이제부터 어떻게 약속한다? 각각의 길이가 일정한 배수가 될 때 예를 들어 4K, 5K, 6K 이렇게 변의 길이들이
배수가 일정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배수가 일정하다 또는 길이를 나눠봤을 때 배가 일정하다, 비율이 일정하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 책에서는 일단 뭐 배수가 일정하다 그 말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편의상 닮았다를 이제부터 이렇게 부를 거예요. 배수가 일정할 때 3배, 4배, 5배.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거고 여러분들이 거기 책에 보시면 어떤 도형을 확대 또는 축소해서 만든 비율을 닮은 도형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 2배씩 하거나 3배씩 하는 그런 두 가지 밑에는 모양이 같진 않더라도 닮았네? 라고 부를 거예요. 사이즈는 다를 수 있어. 크긴 달라도 모양이 비슷하다고 부르고 닮음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닮았을 때 다음과 같이 씁니다. 자, 삼각형의 순서를 꼭지점 A, B, C, 꼭지점 D, E, F라고 했을 때 삼각형이 닮았을 때는 이제부터 자, 삼각형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 마음대로 A, B, C라고 읽게 얘를 닮은 기호를 처음에 잡고 쓰거든. 잘 무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S 있죠, S. 알파벳 S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그리면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기호예요. 합동은 세 줄 썼죠, 세 줄. 합동이 됩니다를 이렇게 세 줄 썼잖아. 닮을 때 우리는 두 개를 닮고 있다를 기호로 이렇게 불러요. S자를 구부린 거. 오케이? 선생님 듣고 있니? S자를 구부리고 따라서 얘를 닮았고 그때 얘들은 순서가 너무 중요해. 내가 이 삼각형이 닮긴 닮았는데 각각이 닮음인 대응하는 자리 화살표 대응하는 자리가 각각의 점의 순서에 맞춰서 써줘야 되면 예를 들어 내가 A, B, C가 순서대로 외웠다면 이때는 딱 봐도 얘가 얘거든요. 얘가 이거 그린 거고 얘가 이거 그린 거니까 D, E, F는 좀 F 이렇게 이 닮은 기호는 합성이랑 비슷하게 순서를 중요시합니다. 대응하는 자리 순서로 써야 돼. 네 맘대로 이걸 FET로 쓰면 혼나요. 그래서 안 됩니다. 왜? 그림을 보면서 얘가 이거나 얘가 이거나 그러니까 보면서 A, B, C면 D, E, F로 기호로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순서 틀리면 틀린 거예요. 오케이? 닮은 게 뭐한다? S자를 회전시켜서 그린 이렇게 기호로 쓴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마찬가지로 합동과 비슷하게 대응한다는 건 당연히 각각에 대응하는 비슷한 자리. 꼭지점이면 대응점, 변이면 대응변이라고 읽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좋습니다. 그 기호의 구별을 꼭 보시고 자 여러분 두 번째 아래 보시면 그러니까 아래쪽에 2번 보시면 자 닮았을 때 성립하는 것 사실 이미 저희가 그리면서 직관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닮았을 때는 무조건 길이랑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배수가 일정한 거니까 이걸 뭐라고 불리면 첫 번째 글자로 읽어볼까? 각각이 대응하는 길이가 100% 같은 게 아니라 100%가 아니라 길이의 B가 일정하다고 불러요. B가 같다. 아까 내가 예를 들어 4, 8이면 2배, 2배씩 됐으니까 2배로서 B가 일정한 거 1대2, 1대2.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응하는 두 개의 닮은 도형은 무조건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여기가 45도 벌어져 있어요. 여기 45도 벌어져 있어요. 왜? 그래봤자 축소랑 확대랑 축소한 거니까 이 벌어진 각은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느껴요. 아니 이렇게 늘린 거잖아. 그럼 각도가 변하겠니? 안 변한다는 거예요. 각도는 그대로야. 각도는 그대로 간다고. 각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각도는 배수가 아니에요. 길이만 몇 배 되는 거지 각도는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각도는 그대로예요. 변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45도면 45도여야 되고 50도면 50도여야 돼요. 오케이? 근데 길이는 여기 5cm하고 5cm라고 하면 안 돼요. 배수가 일정하게 식을 잘 주면 됩니다. 어쨌든 길이의 B가 같다. 두 번째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 각은 100% 같아야 되고 길이는 비슷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길이는 비슷한 소리야. B가 일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각도는 100%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닮았을 때 우리를 거기서 추가적으로 거의 다 왔어요, 얘들아. 집에 갈 거 생각하면 물못 가는 사람도 없어.
내가 지금 두 개를 닮게 그린 거거든. 4, 5, 6짜리, 8, 10, 12짜리. 그럼 닮았을 때 우리는 자 각각의 배수가 일정하겠지. 2배, 5, 2, 10이니까. 그치? 그때 우리가 두 물체가 닮았으면 두 개가 닮은 정도, 닮은 비라는 게 있어요. 닮은 비라는 건 두 개가 닮았을 때 쓰는 용어인데 닮았다면 세 개 다 비교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세 개 다 비교하지 말고 닮았으면 똑같을 테니까 바로 보기 쉬운 대표들만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 8이니까 4대 8 즉 1대 2가 지금 얘들의 닮은 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닮은 비라는 건 대표야. 대표. 세 개 다 비교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만 비교하면은 그게 대표적으로 똑같이 나오거든요. 아니 얘끼리 비교도 되고 5대 10 그럼 1대 2니까 약분하면 어쨌든 닮은 비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닮은 상태에서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비교해서 쓰는 걸 닮은 비라고 불러요. 오케이? 3세트가 아니라 한 세트만 하는 거야. 한 세트만. 오케이? 닮은 비는 한 개 일정하니까 어쨌든 하나만 쓰시면 된다는 게 그거를 닮은 비 세 글자 닮은 비였고요. 그다음 마지막 저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 남았나? 그 3번 주제는 얘들아 평면을 방금 닮았다를 약속한 것처럼 얘들아 평면에서 닮았다를 약속한 것처럼 입체 도형도 닮은 걸 인정하는데 그때는 똑같아요.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주사위가 있어. 아 주사위는 아니고 직육면체 박스가 있어. 박스. 근데 이 박스가 닮은 것 같아. 자, 우리가 두 개의 물체가 닮았다라는 건 이제 입체 세계에서는 똑같이 약속이 똑같아요. 모든 대응하는 변의 비가 똑같이 배수가 일정할 때 잘 맞아 떨어지면 맞아서 떨어지면은 닮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면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평면 도형 안에서 두 배, 뭐 세 배가 되듯이 입체 세계에서도 닮은 걸 인정하고 당연히 비슷하다는 뜻은 배수가 전부 다 인정할 때 닮았다라고 듣는 겁니다. 갑자기 이걸 홀쭉해지면 안 돼요. 이러면 닮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닮았다의 느낌을 말로 표현해야 돼. 길이의 비가 일정한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체니까 하나 더 같은지 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닮았다를 평면끼리의 닮음, 입체도형끼리의 닮음도 받아들였다면 마지막은 성질입니다. 성질. 여기 성질 4번은 별표 주세요. 별표. 4번 주제 있죠. 그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바로 길이의 비, 넓이의 비, 부피의 비라는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 저거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만약에 얘들아 내가 도형이 있어. 도형. 자, 우리가 아까 닮은 비가 뭐였지? 닮은 비. 닮은 비의 정의 뭐였지? 세 글자. 닮음의 비라는 건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 길이를 재고 이 길이를 재서 얘를 붙인 거. 즉 얘는 두 개가 닮았네. A 대 B 정도로 닮았네라고 부르면 돼요. A 대 B, A 대 B.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닮음이라는 건 닮았을 때 쓴 용어고 대표적으로 하나만 비교하는 거지. 그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닮은 비가 있으면 길이 비라고 하면 안 돼. 사실상 닮은 비가 길이의 비고 자, 두 개가 닮았다고 치면 전부 다 둘레. 길이 더하고 길이 더하고 길이 더해요. 즉 또 길이를 더하고 길이를 더하고 길이를 더해요. 그러면 둘레들끼리 비교해도 여전히 A 대 B로 약분이 되겠죠. 왜냐면 각각의 배수가 일정하니까 배수가 일정하니까 해보자. 두 배 할게.
8, 10, 12야. 얘들아 둘레 구해볼래? 둘레 몇이야? 4 더하기 5 더하기 6 해봐. 15cm야. 둘레 구해봐. 18 더하기 12가 30 나오지. 비교해봐. 약분하니까 몇 나와? 1대1 잘 나오죠. 지금 무슨 말이야 얘들아? 아무리 닮은 비가 대표적인 하나의 비지만 둘레들을 구하고 비교하면 그냥 보존돼요. A 대 B면 A 대 B입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둘레는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 변하지 않아요. 오케이? 귀찮니? 둘레의 비는 일정하다. 다음에 이건 바뀌어요. 두 개의 물체가 닮았을 때, 자, 왼쪽의 작은 넓이랑 오른쪽의 큰 넓이가 다르겠지. 근데 몇 대 몇을 닮냐면, 이건 여러분들 그 책에 사각형으로 시작되어 있거든요. 외우세요. 넓이랑 넓이를 계산하면 바로 각각의 길이에 비해 제곱배로 외우세요. 제곱배예요. 길이랑 길이를 제곱한 만큼 넓이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마지막 입체 공간에서는 부피까지 구할 수 있거든요. 부피의 비, 부피 비라고 해요. 부피의 비는 세제곱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둘레, 다음으로 넓이, 다음으로 부피 순서로 외워야 되고, 일단은 우리가 두 개가 닮았을 동안에는 다양한 게 보존이 돼요. 근데 닮은 비라는 건 하나하나를 비교한 그 길이의 비가 있겠죠. A 대 B. 근데 그거는 길이잖아. 근데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도 해보고,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비교하면은 이게 두 번 곱해지니까 BB니까 A제곱 B제곱 된다는 걸 연상하시면 돼요. 넓이는 두 번 곱하잖아. 따라다니잖아. 따라다니니까 A, B, B라서 B의 제곱이랑 비교가 되고, 마찬가지로 부피는 기둥을 생각해도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해서 A 세제곱 레벨로 되는 부피의 세로. 다음에 큰 녀석도 마찬가지로 BB니까 B의 세로 곱하는 것으로 바꿔진다는 것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둘레는 그대로야. 닮은 비랑 똑같아. 넓이의 비는 제곱배로 바뀌어야 돼. 부피의 비는 세제곱배로 바뀌어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저기서 책에서도 그리고 있지만 한번 미리 보시고 외우세요. 오케이? 책에서 M 대 N도 적혀있어서 A는 똑같은 말이다. 어쨌든 닮음의 첫 디귿 달 같은 건데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이번 주 숙제 같은 경우는 일단 평행선의 넓이 있지. 진짜 그건 중요해요. 여기 넓이 이렇게 미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잘라서 여기 넓이를 옮겨. 평행선의 넓이 공식. 다음은 닮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월요일에 바로 이어서 할 거니까 다시 한번 대전들을 읽어보시고 숙제는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숙제는 이쪽까지고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야 되는 거 있죠. 라이트쌤 저번 주 숙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 올려드리겠지만 라이트쌤 저희가 마지막 단원 마지막으로 냈을 턴 몇 쪽이었죠? 45쪽까지인가? 그래서 거기 있어. 그쪽까지 전부 풀어서 이게 맞아. 그것도 아닌 거야. 사각형의 끝까지인 것 같은데. 이게 왜 90쪽 가세요? 닮은 애가 아니야.